이온의 타워 힐링입니다. 자, 오늘 NG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래도 또 여러분을 뵙고자 하는 기쁜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어떨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원 스트레이트로 쭉 잘 될 때가 있는데 오늘따라 좀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그것이 참 기쁜 일이죠. 자, 매 순간마다 어떻게 제가 가진 어떤 정보나 지식을 또는 지혜로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일어선 어떤 나만의 그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그 영역만큼 지금 그 한 발자국씩 그런 말을 떼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속도가 붙어버리면 어디서 밀어대는지 계속 이 초스피드로 밀어버려서 그 간격을 좀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 대련은 한국보다 더 춥습니다. 봄에 와서 지금 한국은 벚꽃이 많이 이렇게 흐드러져서 꽃비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아직도 벚꽃 보기가 참 힘들고 오늘도 날씨가 햇빛이 이렇게 쨍 나면서 어제보다는 그제는 눈이 잠깐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낫다. 햇빛도 내리고 굉장히 화창한 주말이다 하고 또 나갔는데 여전히 또 바람은 찼고 한기가 이렇게 느껴져서 아직도 중국에 꽃 구경하기는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앞섰습니다. 자, 한국의 벚꽃이 지금 꽃비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전국에 휘날리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니까 지금 저도 마음이 같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요. 이전의 차트에서 이전의 그 채널에서 사주 공부를 일간 10간을 중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채널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사주에 대한 공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천간을 중심으로 천간 10간을 한섭이 된 경우와 그리고 천간 10간을 중심으로 난조가 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것을 이제 사주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주라는 자체가 조후라는 그 에너지의 온도차, 계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주의 에너지 흐름이 목화, 토, 금수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잘 이렇게 흘러가는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는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는 방법을 통감법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계절과 온도를 잘 보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조후로서 본다, 조후법이다 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격국이라 해서 금극목, 뭐 수생목 이런 식으로 생극재하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기운을 주고 기운을 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합파가 돼서 다른 에너지로 가거나 자 이런 이제 에너지의 변화들이 격국이라는 에너지 그 보는 관법을 통해서 또 사주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사주를 푸는 그 어떤 사주를 푸는 방법들도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고요. 또 물론 우리가 완벽한 것을 그분들이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의 이 에너지라는 것이 생물이죠. 매 순간 변하는 생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주의 그 어떤 8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될 것이야 라고는 100%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쁜 어떤 사주의 흐름 속에 놓여 있어도 사람 한순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자, 이것은 사주 밖의 어떤 주파수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 가능성의 어떤 그 크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주 외의 크기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의 크기가 있다면 내가 가진 그릇을 꽉 채운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 그릇이 굉장히 커야지만이 내가 가진 그릇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인데 1kg 안에서도 내가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다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왜 남이 가진 10kg짜리 그릇을 보면서 내가 가진 1kg짜리가 작게 느껴지고 저 10kg를 나도 채워야 되겠다 한다면 그때부터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kg짜리의 그릇을 가지고 있든 10kg 아니면 100kg짜리의 그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다 채운다면 행복에 느끼는 그 느낌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kg짜리가 느끼는 행복과 100kg짜리가 느끼는 행복이 그만큼 100배의 차이가 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사람은 1kg만큼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0kg만큼 있느냐의 차이지, 그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조물주고 우리를 만드실 때 아마 똑같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해보는데 오늘은 한습된 사주와 또 조우 부분에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차트에 조금 오래됐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조우 파트를 할 때 난조와 한습으로 나눠서 그냥 그 경우들만 제가 이제 어떤 증세가 일어나고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어떤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흘러가실까라는 것을 뭐 10개에서 11개 정도, 12개 정도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경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뭐 한습되고 난수도 있고 중화된 사주도 있지만은 이 조우를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습된 그 사주의 경우와 그리고 난조된 사주의 경우를 보면서 이제는 사주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 많이 사주 공부를 한 프로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사주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저의 목적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목적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사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명상 지도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이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해서 뭐 어떻게 스텝을 밟아서 어떤 상담하는 과정을 밟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내놓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힘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인생에 내가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물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얘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이렇게 계속 생길 때마다 제 스스로 이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과 특히 이제 저에게 그렇게 문의를 하고 어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제가 더 깊이 있고 반듯한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제가 사주라는 이 공부를 명리학이라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근원적인 풀이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심리학을 또 이렇게 공부를 또 하면서 현대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고 상담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그 스킬을 또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 현대 심리학의 어떤 그 깊이라는 것이 동양의 이 명리학, 특히 음양오행의 사주학에서는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물론 서양학이 동양학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것을 이제 도구로 쓰기에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저에게 상담을 할 때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이해시키는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명리학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명리학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기쁨과 한의를 느끼고 이 공부가 평생 제가 이제 목숨이 다 끝나는 날까지 이 공부를 잡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정말 이 사주 공부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상대에게 굉장한 깊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학문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 명리학을 어떻게 하면 또 서양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에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이뤘다면 더 큰 꿈을 만들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온의 타워 힐링 채널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저만의 사명감으로 여러분을 항상 만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은 또 어떤 가치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을 빠지면서 사실 제 인생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특히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뭐랄까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물론 눈 떠서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대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 외에도 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의 가치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제가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국어 시간에 배운 시조 중에 왜 사냥은 묻지요라는 그런 어떤 그 시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답이 그냥 묻지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제게 언젠가 아니면 다음에 왜 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묘한 작은 발자취지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저를 만나서 그분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저는 이 세상에 온 참 가치를 실현하고 간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목부터 우리 개수까지, 자, 그 천간의 그 에너지들을 다 통해서 한습관 안조를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예시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주가 있지만 그 다양한 형태를 다 끄집어 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주에 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시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한뜻된 사주에 어떻게 또 이 인생을 풀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재미있는 동화책 한 권 읽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접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목이 이제 한습이 됐습니다. 한하고 아주 습한 기운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하고 습한 기운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금수가 많다는 거죠. 물기가 많고 물기를 더 깊게 만드는 금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습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이 사람한테 어떤 건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이 한하고 습한 에너지에서 어떤 형태의 그 에너지 모습을 보일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를 보면은 그 목화, 토, 금, 수에 해당하는 그 오행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작용을 일으켜서 안 좋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와도 대입을 할 수 있고, 나의 재정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뭐랄까요, 미래에 어떤 흘러가는 나의 미래의 과정까지도 이 어떤 오행의 어떤 흐름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목이 한습됐을 때, 자,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기억하실 게,
간목 한습이 됐을 때에 일어난 사건 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전 차트에 조금 오래된 차트입니다. 이전 차트에 충분히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간목이 특히나 여자일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간목이 여자일 경우에 나를 극하는 것이 금이니까 남편의 복이 없다는 거죠. 자, 한습이라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죠? 간목이 목이라는 에너지가 자, 한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에너지가 금과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금금목해서 금인데 남편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남자 또는 나를 괴롭히는 남자 아니면 무능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우는 지금 무시한 상태입니다. 대우는 무시하고 일단 요 지금 사주팔자의 이 에너지와 한습된 이 어떤 조후의 상태만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습에 또 이 습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또 물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나무에게 물이라는 에너지는 인성이죠. 자, 수생목해서 인성인데 인성의 에너지라는 것은 그 오행의 주 에너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배고플 때 밥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표시를 하는데 자, 그런데 한습이 됐다는 것은 한습이 돼서 간목을 괴롭히는 거죠. 자, 어머니의 에너지가 이런 경우에는 수생목이 아니라 수가 너무 많아서 나무를 힘들게 한다. 나무가 떠내려갈 판이다. 아니면은 나무가 더 얼어버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수라는 어머니 에너지가 나에게는 안 좋은 역할을 하더라.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그 사랑이 어떨 때는 도로 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목화 토금수가 온전하게 다 있다 해서 이 사람은 잘 돌아가는 운행의 원리를 타고 가겠다라고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가 특히나 한습이 됐느냐 난조가 됐느냐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월지 계절에 이 사람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한습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한습의 에너지가 어느 계절에 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습의 에너지가 많을 가능성이 많죠. 한습의 에너지가 많다면은 겨울이라는 거는 물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데다가 하나와 습한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작용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월에 있는 이 축토이 자체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났다고 보면 미월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월이다 생각하면은 물론 미월의 계절에 이렇게 물이 많은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일단 간목 자체가 얼어버리는 현상은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축월의 간목은 물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한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그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는 건 한겨울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빙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하를 땅으로 그 빙하를 매개로 나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나무인데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물 자체를 일단 녹아버린 거죠. 녹아버렸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여름에 나무에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제 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또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주에 어떻게 에너지가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겨울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주위에 화기가 많을 때에는 이 겨울에 태어난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여름에 나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여름에 나무가 태어났는데 주위에 화기가 많다면 그건 이제 풀을 받아 사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주는 똑같지만은 사주의 7글자는 다 똑같지만은 이 월지에 어떤 계절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에너지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나쁘지만은 어떻게 나쁜가 그것도 이제 컬러가 다 다르다는 거죠. 빙하 속에 얼어붙은 끙끙 얼어붙은 땅 위에 서 있는 나무와 그리고 태평양 바다 같은 쓰나미가 밀려와서 떠내려가는 나무의 형태와 물론 두 가지 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지만은 그 현상 자체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보면 인간관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나쁘더라도 어떻게 나쁘느냐 좋더라도 어떻게 좋느냐 자 이것도 굉장히 또 나눠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한습이 됐을 때는 금수의 기운이 일단 많다 보니까 인성과 관의 역할이 이제 안 좋은 역할로 한다. 자 그러니까 남편과 어머니 인성의 기운이 이제 안 좋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성의 기운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토라는 것은 간목에게 재성입니다. 자 결혼하기 전이라 보니까 친정 아버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결혼하면 또 시어머니를 볼 수 있고 자 결혼하기 전이라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 놓고 보면 자 이 아버지라는 에너지가 지금 축토로 앉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고 지금 습한 상태에 자 토의 에너지도 네 가지로 있죠. 지지에 천간에 무토 기토 빼고 지지에 이왕이면 이렇게 한습한 사주에 토에 술토나 미토나 술토나 있어서 안에 정화가 들어있는 따뜻한 토가 된다면 이 수기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나한테 필요한 아버지가 될 건데 여기서는 축토의 아버지가 여기 딱 멀찌 앉아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흙탕물이죠. 자 이거는 토라고 보기 힘들고 이 많은 물 속에서 함께 흙탕물로 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축중에는 개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무리 토지만은 형태는 토지만은 이 에너지의 힘의 크기상으로 볼 때 흙탕물과 함께 물로 동조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주를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주에서 보면은 지금 자 임수 개수 자 시지에 시간에도 임수 자 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죠? 물이 많은 편이고 거기다 추월입니다. 한겨울에 물의 계절에 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임수가 또 이 연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임신해서 이 물의 깊이가 엄청나게 큰 물입니다. 태평양 바다같이 굉장히 큰 물입니다. 그래서 물 깊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시주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보니까 신금이라는 금생수를 봤는데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엄청나게 큰 쓰나미 같은 태평양 같은 물을 갖고 있더라. 그 태평양 같은 물이 지금 양쪽에 연주와 시주에 완전 엄청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개수라는 것도 여기 힘을 도와주고 축토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토극수가 아니고 토극수가 안 되고 흙탕물로 같이 가버립니다. 자 그렇죠. 그래 이럴 경우에는 토가 있지만은 토가 없는 거랑 똑같다. 자 토가 있지만 토가 있다. 어떻게 있느냐? 토가 물로 같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토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세분화돼서 판단할 그런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완전히 지금 흙탕물이 돼서 물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갑오라 해서 갑목이 지지에 또 오화를 깔고 있죠. 오화를 깔고 있지만 이 오화라는 자체도 작은 촛불에 또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때도 이렇게 큰 물 속에서 완전히 이거는 지금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병화가 이때도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죠. 자 그래도 오화가 이 많은 물 중에서 이거는 당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불이다. 불이 있다 하지만은 이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를 보되 불이 있네 물이 있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물이 있고 불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아파서 있느냐 애를 먹이고 있느냐. 자 우리가 사주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면접을 볼 때, 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많이 물어보시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한참 볼 때, 자, 가족 관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접관에. 자, 어머니, 아버님 계십니다. 어머니 계십니다. 뭐, 동생 둘 있습니다. 뭐, 삼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있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뭐, 그 면접하시는 분의 아버지는 뭐,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냥 그 있는 형태만 물어봅니다. 내가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큰 어떤 퍼센테이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가족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에너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돼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굉장한 이제 이 푸시를 많이 해줘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 에너지가 나에게 천근만근 같은 어떤 돌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내 발목을 잡는 아주 그 뭐랄까 우리 옛날에 그 서양 영화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발목에 이제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돌을 굉장히 큰 걸 답니다. 자, 그런 거 보셨죠? 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가볍게 갈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인생이 힘들게 그렇게 나를 잡아매는 역할을 옥죄인다는 표현하죠. 자, 그런 가족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오행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걸 보는 방법이, 사주를 보는 그 방법이, 간법이 있는데, 간법 중에서 조후를 보는 법, 다 같이 다 봐야 되겠죠. 조후를 보는 거, 온도차, 계절, 어떤 계절이 있느냐, 지금 온도가 어떠냐, 모든 온도는 중화를 이루죠. 자, 37도를 향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온도입니다. 중화, 따뜻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도 36.5도, 37도를 유지했을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그 온도죠. 템퍼러처 그 체크를 하죠. 자,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문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처럼 온도차, 계절, 어떤 계절이 있고 어떤 온도에 놓여 있느냐, 중화되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후로 보는 간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렇게 조후가 돼 있지만은 또 하나의 에너지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나 수견이 너무 많거나 불균이 너무 많거나 금기가 너무 많거나 하나에 뭉쳐서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통관이라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흐름이 우리가 물의 파이프를 생각하면 물에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그 파이프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의 물이 흘러가야지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양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파이프가 얼어버리면 안 되겠죠. 얼어버리면은 파이프 주위가 또 얼음으로 딱 쌓여서 물이 이제 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터진 부분이 또 파이프가 있다면은 가다가 그 물이 다 새버리죠. 자, 이렇게 이 파이프라는 것이 파이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관의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인생의 하나의 파이프를 순조롭게 잘 흘러갈 때 따뜻한 37도의 온도로서 잘 흘러갈 때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인간관계, 금전적인 직업,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게 잘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데 이 인생의 파이프를 통과할 때 뭐 너무 많은 물이 갑자기 쏟아지거나 아니면 그 속에 돌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그 파이프가 막 열 속에 뜨겁게 뭐 녹아 있거나 자,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이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통관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제가 뭐 표현을 어떻게 이해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통관이라는 그 간법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후가 잘 돼 있느냐, 따뜻한 계절인가,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 또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순조롭게 목화토금수로 인생의 파이프를 잘 흘러가고 있느냐, 한쪽에 에너지가 뭉쳐서 말씀을 부리진 않은가, 또 어떤 것은 너무 부족해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어떤 에너지는 충을 맞아서 아니면 형살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어떤 에너지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이렇게 골고루 잘 볼 수 있는 게 명리학을 잘 이렇게
간파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물기가 일단은 너무 많죠. 물기가 너무 많고, 물기가 많은데 또 물을 도와주는 금의 기운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토가 있지만은 토가 이 많은 물을 막을 수도 없고, 토 자체도 물이 들어있는 토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흙탕물과 함께 물이 됐다, 흙탕물이다라고 이렇게 토지만 토가 아니고 흙탕물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목의 지지의 오화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종격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용신이 되는데 여기서는 종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화는 죽은 오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에너지라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물기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로서 인성으로서 종을 해야지 이 나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성으로서 물로서 종을 해주지 못하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살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무가 수생목이라 해도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살지. 이건 완전 태평양 바다 같은 어떤 그 물의 양을 나무에 예를 들어서 입을 벌려서 먹이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고문입니다. 물고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성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인성의 기운으로 이제 종을 해서 종인격으로 이 나무가 발복하는 해는 물과 목에 이제 그 대운이 올 때, 운이 올 때, 수와 목의 대운이 올 때 이 나무는 크게 발복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종을 이제 수로서 수와 목으로서 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나 행년에 특히나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사오미나 인묘신이나 이런 대운으로 이렇게 사오미 대운으로 아니면 화토의 대운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이렇게 종을 만들어 놓은 이 사주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오미 대운이 이제 올라오면은 분명히 오화가 기운을 받아가겠죠. 자기의 계절이 오니까. 자, 이 오화가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종을 수로서 보냈는데, 자, 사오미 대운이 온다면은 여기 오화가 힘을 내면서 이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화토가 들어올 때, 화토의 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가 이제 격이 많이 부서지더라. 파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자, 토 대운 중에서도 지지에 이제 화기가 있는 토들, 술토나 미토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인생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수로서 인성으로서 종격이 된 사주입니다. 만약에 이게 종격이 안 됐다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종격이 됐대도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종격 같은 경우에는 잘 되려면 엄청 잘 될 수 있고 또 안 되려면 또 엄청 안 될 수 있다는 또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종격이 됐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종격이 된 사주로서 수목운에 크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격이 된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나 뭐 금이나 자 이런 이제 그 오행들을 축이나 이런 오행들을 이제는 좋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격이 안 됐다면 이런 사주들 때문에 이런 이제 글자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사주는 수로서 종격이 됐기 때문에 이 수와 금이나 축토나 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기운이나 자 남편의 기운이나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기운이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라고 이제 역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간목이 한습이 된 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종격이 된 사주는 또 이 종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대운을 만났을 때 또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이 이렇게 막 몰려버린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종격이 안 되면 인생이 굉장히 가는 길에 굴곡이 많더라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 가지 또 대운을 또 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세분화해서 알아봐야 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공부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동화책을 한 권 읽는다. 간목이라는 사람이 비가 내리는 날에 태어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어떤 동화 제목을 우리가 하나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자, 동화책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랬는데 그 기억이 참 좋죠, 그죠? 자, 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아니면은 동네 언니들이 동화책을 참 많이 읽어줬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래는 이제 동네 가정들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이 되고 여름 방학이 되면 친구 집에서 밤새도록 노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동네 이제 언니들이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누워서 그 동화책을 들으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꿈속에서까지 연결될 정도로 그 소리가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해도 우리가 동화책 읽는 느낌으로 동화책을 들려주는 느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가늠해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연월 일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형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 직업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결혼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가라는 것을 사주라는 동화 저는 이제 동화책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조금 편안하고 재밌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로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한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비바람이 불고 태평양 바다와 같은 물기가 쳐들어와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간목은 그 비바람 치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제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해도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사람들한테 크게 이제 도움이 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딱딱하고 고정화되고 어떤 이론이나 책 속에 있는 것을 탈피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이제 서양인들과 외국 친구들, 외국인들과 이렇게 많이 접하는 이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자,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뭐 이렇게 생각제야 뭐 이렇게 사실 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동화라는 얘기로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참 얘기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행이라는 그 5가지 그 에너지에 대해서 5 엘리멘트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나무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또 이 사람이 태어난 그 시간이 또 새벽에 1시, 2시다. 자, 이럴 때 이 나무의 온도는 어떻게 했느냐. 네가 나무라면 그 느낌이 어떻게 했느냐. 춥겠지. 그리고 외롭겠지. 자, 누가 놀러 올까? 아무도 안 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동화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방법이다. 사람들에게 다음에 저에게 누군가 또 상담을 요청이 온다면 저만의 스타일로 이 사주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막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가볍게 물론 가볍다 해서 어떤 이론적인 거를 많이 벗어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론을 근거에 두고 그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인식하고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딱딱한 틀 속에서 어떤 그 뭐랄까 그 사주 철학 이런 거 하는 그런 분들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멋진 학문을 조금 더 대중화하고 조금 더 이제 국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동화책처럼 풀이하는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제목을 제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동화책처럼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라는 스토리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가슴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간목이 한습된 사주가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자, 오늘 이 간목의 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종이격으로 인수가 많아서 물러서 종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가 필요한 것 같아도 화가 이제 용신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수목울에 수의 기운과 목의 운이 올라올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행복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조금 더 재밌게 해드리려고 사주 공부를 여러분에게 조금 재밌는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재밌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또 편안하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제가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가다 보면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는 거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온의 타워 빌링에 노크를 해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질수록 저도 그만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하루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